오늘의 글로벌 경제 이슈를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는 덕으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 보고 싶으셨죠? 조 기자님보단 제가 나은 듯. 이번 한 주도 힘차게 달려보자고요. 삼성과 애플이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며 신제품을 출시합니다. 삼성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갤럭시 S24가 배터리 공급망의 다변화를 꾀하는데요. 중국 ATL에 이어 삼성 SDI와 이렌텍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 플러스형 배터리 공급사 명단에 올랐습니다. 갤럭시 S24 시리즈는 내년 초 출시되는데요. 기본과 플러스, 울트라 이렇게 세 종류로 특히 그 중에서 울트라는 큰 디자인 변화가 예상되죠. 전작보다 더 가벼워지고 엣지 스크린이 사라진 대신 평평한 플랫 스크린을 적용해 곡선형 디자인을 구현했습니다. 화면은 6.9인치로 전작보다 커졌죠. 거기에 2억 화소 메인 카메라와 12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 5000만 화소의 3배 줌 망원 카메라, 1000만 화소의 10배 줌 망원 카메라 등 4개의 쿼드 렌즈가 장착됩니다. 삼성 SDI 베트남 법인과 중국 ATL은 S24 울트라에 쓰이는 배터리도 생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양사가 제조한 배터리도 인증을 획득했죠. 배터리 용량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요. S24 플러스는 4900mAh, 울트라는 5000mAh 규모의 배터리 탑재가 유력합니다. 그렇다면 애플은 어떨까요? 한국 시간으로 오는 13일 새벽 2시에 아이폰 15 시리즈가 공개됩니다. 이번에도 프로 시리즈를 중심으로 눈에 띄는 개선이 기대되는데요. 그런 가운데 아이폰 역시 공급망의 다변화를 꾀합니다. 지난달 27일 블룸버그 통신은 애플이 최근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생산한 부품들을 모아 조립한 뒤 세계로 배송하고 있다며 공급망이 분열되면서 아이폰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는데요. 미중 관계 악화와 중국의 임금 인상 등으로 애플 협력업체들이 생산기지를 인도와 베트남 등으로 옮기며 기존 최적화된 생산 시스템이 흔들리게 되고 또 결국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애플의 정보기술기기 부품을 생산하는 주요 공급업체는 188곳이었는데요. 10년 전인 2012년 대비 증가폭이 가장 큰 국가는 인도와 베트남입니다. 애플 협력업체가 없었던 인도에는 14곳이 생겼고요. 베트남은 19곳이 늘었죠. 중국 협력업체도 같은 기각 소폭 증가했지만 최근에는 이탈하는 기업이 늘고 있네요. 9월 공개될 예정인 아이폰 15도 인도의 타밀나두주 폭스콘 공장에서 생산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아이폰 15는 인도에서 직접 배송되는 첫 번째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다시 한번 붙는 갤럭시와 아이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한양대 이정환 교수가 알아봤습니다. 미중 공급망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세계의 다국적 기업들이 공장을 다변화하고 있죠.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란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 인도라든지 혹은 베트남 이런 데들이 흔히 말하는 유일한 공장으로서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 역시 이제 다른 인도의 공장을 짓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공급망 분화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이 사실은 가격도 싸고 배후지의 수요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공장으로서의 최적지였는데 이제 이런 부분을 일부 포기하고 공급망이 끊기는 위험 관리 차원에서 결국은 인도라든지 베트남 이런 쪽으로 공장을 다변하고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최적기였던 것은 가격이 싼 노동력이 있고 배후지의 수요 역시 컸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다른 데로 가다 보면은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예측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생산비 상승이 일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생산 공정을 최적화하는 데 있어서 기업의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위험 관리 차원에서 공급망을 넓히면서 위험은 줄이지만 생산 가격은 상승시키는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평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일종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이제 미중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공급망 관리가 보다 점차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다변화를 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중 갈등만의 문제, 중국이 뭐 제조업 공장으로서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 말하는 공급망 전반적으로 다변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한 지역에 문제가 생기면은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공급망 다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일종의 숙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특히나 이제 기업 차원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미국이라든지 오히려 거꾸로 이제 리쇼어링, 프렌드쇼어링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면서 제조업 기지들이 많이 옮겨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갤럭시 아이폰 뭐 가격 경쟁이 또 시작되느냐 이런 이슈가 좀 있긴 하죠.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또 이제 가격 경쟁을 펼쳐야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최근 스마트폰 시장의 뭐 여러 가지 보고서들을 보면은 이게 스마트폰 경쟁으로 끝날 것이냐, 뭐가 좀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갤럭시나 아이폰 모두 이제 하드웨어 측면에서 굉장한 발전을 이루면서 흔히 말하는 고가 브랜드 경쟁을
판매를 했었는데 그런 시대가 좀 지나고 성능보다는 가격 경쟁의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니냐, 이에 따라 시장이 좀 정체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하고 있고요.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든지 다른 쪽으로 이제 시장에 진출을 해나가면서 스마트폰 이외에 다른 산업에 대해서, 다른 제조 물품에 대해서 삼성과 애플이 경쟁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또 의견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삼성이 폴더블 폰을 만들면서 아이폰의 어떤 독자적인 생태계 조금 공격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폴더블 폰 역시 이제 중국에 어떻게 보면 추격에 휩싸이고 있고 이후에 특별한 혁신이 나오고 있지는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하드웨어 차원의 혁신들이 이제 예전의 임팩트만큼 있지는 않게 되면서 다른 먹거리 경쟁으로 넘어가지 않느냐. 갤럭시 아이폰의 경쟁은 계속되겠지만 이제 하드웨어 차원의 경쟁보다는 가격 경쟁력 차원의 경쟁도 좀 심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아니면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든지 아예 신종 어떤 제조품에 대한 경쟁으로 나가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